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이번에 코로나 그 상황을 오랜만에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명이 훌쩍 넘어서 2,400명가량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다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그 위드 코로나라는 말 때문에 너무 좀 이 위험한 상황을 좀 잊고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코로나가 되면 10,000명 정도 돼야 그래야 이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건 간에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늘 이제 건강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우리 과제가 있죠. 우리 과제를 11월 21일까지 그렇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과제에 대한 이제 그 질문도 많으신 거 보니까 과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완성하셔서 제때 11월 21일 이전에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10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65페이지 할 차례죠. 65페이지에 제3절 보조용어의 한글 맞춤법 47항, 거기 47항 밑에 그 해설, 그 중간 부분, 거기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속 띄어쓰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띄어쓰기인데, 띄어쓰기 중에 보조용어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 마지막 시간에 보조용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보조용어는 조동사다. 영어의 조동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제 연결 어미와 그 다음에 뒤에 동사로 이제 연결을 이어지는 그런 이제 보조동사를 사용하는데, 그 연결 어미와 그 다음에 동사 사이에 띄었어야 되느냐, 붙였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해설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보조용어란 1번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 그러니까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만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뒤에 나오는 보조용어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하여간 다 띄어쓰는 게 편해요. 가장 편한데 그래도 좀 미용상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너무 길어지면 보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너무 다 띄엄띄엄 이렇게 쓰면은 또 보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붙여 쓸 수 있는 것을 허용한 그런 예들인데요. 다 붙여 쓰는 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보조용어만 붙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 않다, 고 싶다 이런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은 다 띄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 뒤거든요. 지 않다는 지 뒤고요. 그 다음에 고 싶다는 고 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띄었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만 붙였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2번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어를 가리킨다. 그래서 뭐 할 성 싶다. 아니면 뭐 할 법하다. 이런 식으로 법하다, 성쉽다. 이런 말들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이제 붙였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뒤에 서가 줄어진 형식에서는 뒤에 단어가 보조용어이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 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다 같은 경우 있죠. 걸어가다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다. 잖아요. 서가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뒤에 어가다가 보조용어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용어이에요. 본용어가 본용어이 결합한 그런 본용어이 두 개가 연속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서가 붙을 수 있는 것, 서가 붙으면 그 뒤에 있는 것도 본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어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다라는 경우 이거 붙였어야 되는지 띄었는지 헷갈리시면 거기에 서를 붙여보세요. 걸어서 가다라는 게 말이 되면 그러면은 반드시 띄었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보시면 요게 1번이라고 안 써져 있지만 1번이라고 좀 써주시면서 그렇게 좀 수업을 들어주세요. 1번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그 다음에 2번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3번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띄어쓰는 경우
붙여 쓰지 않고 반드시 띄어 쓰는 경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그 다음에 둘째, 앞말이 합성동사이거나, 그 다음에 셋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 이럴 때는 반드시 띄어 쓴다.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요거는 저기 1번 예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놀아만, 놀아나다, 안하다인데, 여기에 놀아만, 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앞말에 이제 조사가 붙는 경우에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책을 읽어도 보고, 이것도 읽어보다잖아요. 어보다는 이제 try to, 예, 그러니까 그 시행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게 읽어도 보고 여기에 그 앞에 조사 결합을 하네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됩니다. 읽어보고 이럴 때는 붙였을 수도 있지만, 읽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도가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자, 덤벼들다, 덤비다와 들다가 결합한 합성동사예요. 이렇게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원래 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조용까지 또 붙였으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상 보기가 싫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 띄어서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식으로 덤비다와 들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 뒤에서는 이렇게 보조용언이 결합하면 반드시 띄어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강물에 떠내려가다. 뜨다와 내리다와 가다가 합쳐진 요 세 개가 합쳐진 합성 동사네요. 이럴 때는 되게 길죠. 예, 그래서 버리다 이런 단행의 의미를 가진 합성 동사는 반드시 띄었습니다. 저기 그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올 듯하다. 이게 비가 올 듯하다죠. 원래 올 듯하다. 요거 원래 붙였을 수도 있지만 뒤에 듯하다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3번 예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앞뒤를 다 띄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 띄고 듣도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거고요. 잘난 체를 하다. 이것도 잘난 체하다, 은체하다죠. 가장의 뜻을 가진 저 합성동사인 보조용어인데, 그래서 이거 원래 그 잘난 체하다, 예, 잘난 체하다 이런 식으로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붙였을 수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그 체하다의 그 뒤에 그 보조용어니 조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잘난 띄고 체를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단어가 합성동사인 경우는 보조용어를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어니 합성동사인 경우는 덤벼들어 보아라, 떠내려가 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여 띄어 쓰도록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띄어 쓰는 경우,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 다음에 3번 저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합성동사인 경우는 특히 기니까, 예, 그러니까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볼까요? 예를 보시면 값을 물어만 보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물어보고죠. 원래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붙였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물어만 보고 이렇게 만자가 들어가서 앞에 조사가 붙었으니까 반드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물어만 보고 붙여 쓰는 것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어내 버렸다라는 경우도 이거 밀어내다가 그거네요. 저 합성동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띄어서 줘야지, 띄어서 줘야지 이렇게 밀어내 버렸다 붙여 쓰는 것 안 되겠습니다. 잡아매 둔다. 이것도 잡아매다. 이게 합성동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매달아 놓는다. 이거 매다와 달다. 이것도 예, 그 합성동사입니다. 띄어서 줘야 되겠고요. 집어넣어 둔다. 예, 집어넣다. 예, 집다와 넣다가 붙은 그 합성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띄어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는 체를 한다. 이거 체하다에 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뒤다 띄어 쓴다. 그래서 아는 띄고 체를 띄고 한다. 이렇게 써줘야겠고요. 비가 올 듯도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 듯하다. 을 듯하다. 예, 여기 그 뒤에 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비가 올 띄고 듣도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고요. 믿을 만은 하다. 이것도 믿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원래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뒤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은이라는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믿을 띄고 많은 띄고 하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그러나 이거는 2번의 예외예요. 2번의 예외, 즉 합성동사에
거기 그 합성동사는 반드시 띄었어야 줘야 되는데, 예, 거기에 예외적인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는 붙였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합성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니까 띄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합성동사가 단 두 글자예요. 예, 그 단음절로 된 합성동사에서 단음절로 된 합성동사에서 두 글자인 경우에는 뒤에 거 붙였어도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여기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예외예요. 자, 일단은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죠.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붙였을 수 있죠. 예, 붙였을 수 있습니다만 또 붙였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또 이제 그 합성 동사일 때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그런데 합성 동사라도 단 두 글자일 때는, 예, 두 글자일 때는 또 붙였을 수 있다. 예, 그래서 합성 동사일 때는 반드시 띄어서 줘야 되겠지만, 예, 또 그거 두 글자일 때는 붙였을 수 있다라는 또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한글 맞춤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그 고급의 한글 맞춤법을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만, 하여간 좀 배우면서 되게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예를 보시면 나가버렸다 했죠. 나가버렸다 보면 이렇게 그 나가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짧으면 이렇게 굳이 그렇게 띄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 쓰는 것을 또 허용하는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빛나 보인다 있죠. 빛나 보인다도 빛나 이렇게 두 글자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하고요. 물론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손대 본다 역시 손대, 그 다음에 잠매 준다 잠매, 요거 다 두 글자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앞에 보조용만을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둘 만하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게 기억해 둘만 하다가 어두다와 을만하다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연속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해 둘만하다를 우리 좀 한번 써보면, 이게 기억해 둘만하다, 기억하다에 뒤에 요게 기억해 두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제 연속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연속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연속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앞에 거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뒤에 거 붙여 쓰는 거 안 되고요. 둘 다 붙여 쓰는 거 안 되고요. 앞에 것만 붙여 쓰고 뒤에 거는 띄어 쓰는 요것만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둘 다 띄어 써도 돼요. 둘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렇게 보조용언 두 개가 연속이 될 때는 이거는 보유의 뜻이고 이거는 가치의 뜻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조용언 두 개가 연속이 될 때는 이 앞에 것, 예, 연결을 하는 것, 붙여 쓰는 것 가능하고요. 뒤에 거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둘만하다 이렇게 기억해 둘 붙이고 그 다음에 기억해 둘까지 붙이고 띄고 그 다음에 만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읽어볼만하다도 마찬가지죠. 읽어볼만하다는 읽다의 어보다, 예, 그 다음에 을만하다. 요게 두 개가 연속이 된 거네요. 이럴 땐 앞에 것만 붙여 쓰시는 읽어볼, 띄고 만하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되어가는 듯하다 이것도 되다의 어가다와 그 다음에 는 듯하다 요 두 개가 이제 연속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앞에 것만 붙여 쓰시는 되어가는, 띄고 듯하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앞에 것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 띄는 게 원칙이에요. 다 띄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렇게 보조용언 연속이 됐을 때는, 예, 다 띄는 게 원칙입니다만 앞에 것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참고 보실까요? 참고 보시면 버리다는 단행, 은채하다, 은척하다는 가장, 안오타, 아두다는 보유, 을만하다는 가치, 어보다는 시행, 을듯하다, 을법하다는 추측, 안해다, 안하다는 완료.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보통 그걸로 조동사로 표현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 어미와 아니면 관형사용 어미와 그 다음에 뒤에 동사로서, 예,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예, 그것도 하여간 참고로 같이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뒤에서,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 다음에
깨뜨려 띄고 버렸다.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요거 저희 둘 다 맞죠? 예, 둘 다 맞는데 그러니까 어 뒤에서는 아어 뒤에서는 붙였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원래 원칙은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띄어 쓰는 깨뜨려 띄고 버렸다. 뒤에 게 원칙이고요. 앞에 것은 허용이라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이는 잘난 체한다. 잘난 띄고 체한다. 이런 말. 자, 이거 저게 원래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띄어쓰는 뒤에 게 맞고요. 그런데 은채하다 이런 식의 저기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동사로 이루어진 것, 예, 이런 것들은 붙였을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잘난 체한다. 요 앞에 것도 붙여 쓰는 것 앞에 것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보겠습니다. 다만 보시면 앞에 것에 조사가 이제 결합하는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띄었어야 되죠. 그래서 책을 읽어도 보았다라는 식으로 어보다가 결합을 했는데 어에 도가 붙어가지고 앞에 것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반드시 띄었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예, 뒤에 게 맞네요. 이렇게 띄어쓰는 뒤에 것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것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이거는 현성이는 잘난 체를 한다. 원래 잘난 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맞았죠. 띄어 쓰는 거 붙여 쓰는 거 둘 다 맞았습니다만 체하다에 중간에 르이라는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앞뒤 둘 다 띄어 써줘야 된다. 그래서 잘난 띄고 체를 띄고 한다. 이렇게 쓴 뒤에 것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이 될 법도 하다. 라는 것, 이게 지금 을법하다죠? 을법하다인데 법하다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군요. 이럴 경우는 앞뒤 다 띄어 쓰는 될 띄고 법도 띄고 하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어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떠내려가 버렸다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합성어 뒤 뜨다와 내리다와 그 다음에 가다 이렇게 세 개의 합성어가 결합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띄어쓰고 저기 합성어 뒤에서는 반드시 띄어써 줘야 되죠. 그래서 떠내려가 버렸다라는 식으로 띄어쓰는 뒤에 게 맞는데, 자, 합성어일 경우에 또 두 글자일 경우에는 또 붙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외적으로 X는 이제 예외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거 뒤에 나가버렸다는 띄어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줄 넘어갔습니다만 띄어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가버렸다 붙여 쓰는 거 허용되고요. 예, 뭐 원래는 띄어 쓰는 거 다 나가 띄고 버렸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합성동사 두 글자일 때는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기억해 띄고 둘 띄고 만하다. 예, 이렇게 일단은 뭐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지만 앞에 것만 붙여 쓰는 것 허용한다에 따라서 다 띄어 쓴 기억해 띄고 둘 띄고 만하다 이런 식으로 1, 2, 3, 4번 보기라고 보자면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앞에 것만 붙여 쓰는 기억해 둘 띄고 만하다 1번, 2번 둘 다 맞고요. 그렇지만 다 붙여 쓴 3번 틀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것 띄고 뒤에 것 붙인 4번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 1번, 2번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4절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한글맞춤법 48항 고유명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등은 붙여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쓴다. 여기에 따라서 자, 여러분 이제 고유명사 띄어쓰기가 띄어쓰기 중에 여러분들 제일 좀 관심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고유명사가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성 띄고 이름 이제 성과 이름을 띄어쓰는 게 그게 9년 이전의 규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보시면 정준하가 정 띄고 준하 이렇게 쓰니까 옆에 하가 옛날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옛날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과 이름 띄어 쓰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89년 이후에는 붙여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양수 이렇게 붙여 쓰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화담. 이게 서화담은 서경덕이라고 거기에 저 성신여대 교수님 계시죠? 예,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현존 인물이 아니라 과거에 서경덕이라고 황진이하고 좀 그게 있었던 황진이가 좀 유혹을 하려고 했던 그런 되게 고상한 선비였죠. 그래서 서경덕이라는 분이 성이 화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화담 이런 식으로 뒤에 호가 붙는 경우에도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서화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최영신 씨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호칭어 있죠. 씨 아니면 뭐 형, 누나 뭐 이런 말들, 언니 이런 거 다 띄어 쓰는 거예요. 그거 호칭어거든요. 그래서 씨, 뭐 누나, 형,
뭐 언니 이런 거 다 띄었습니다. 예, 띄었으니까 예, 그래서 채영신 띄고 씨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최치원 선생 예, 이것도 뭐 요즘 호칭으로 선생을 많이 사용하죠. 예, 띄었어야 합니다. 박동식 박사 예, 띄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렇게 충무공 띄고 이순신 띄고 장군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호가 앞에 붙을 때 있죠. 이충무공 이러면 붙여야겠네요. 그렇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렇게 얘기할 때는 호가 앞에 붙을 때는 뭐 이름하고 띄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장군은 그 관직명이니까 관직명도 띄었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충무공 띄고 이순신 띄고 장군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남궁옥 같은 경우에 보도록 할게요. 남궁옥이 남궁이라는 성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궁이 남씨 성씨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거 좀 이 사람 남궁옥이라고 했을 때 성이 남씨인지 남궁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게 띄었을 수가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남궁억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남궁 띄고 억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성이 두 글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띄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독고준 역시 독고가 요거 그 성 두 글자거든요. 그래서 붙여 쓰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경우도 붙여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띄어 쓰는 것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띄어 쓰는 거 허용한 겁니다. 독고 띄고 준 이런 식으로 황보 지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황보 띄고 지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 참고 보시면 성이 두 자, 이름 한자일 때는 띄었을 수 있지만 성 한자, 이름 한자일 땐 무조건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민, 뭐 김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김훈 이런 것 다 붙였습니다. 성 한자, 이름 한자일 때는 붙였습니다. 반드시 붙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 한자, 이름 두 자일 때도 필요시 예를 들어서 선우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성이 선우씨인지 선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선우씨일 때만 띄어서라 이렇게 한다면 선씨일 경우에 그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헷갈리는 경우에 성 한자라도 이렇게 성 두 자인 경우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면 띄어 쓰는 거 허용한다. 예, 요게 2018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 추가가 되었다. 그전에는 뭐 성 한자면 무조건 붙였었어야 됐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띄어 쓰는 것 허용했으니까 그래서 그 선우진 이렇게 띄어 쓰는 것, 이 성이 선우일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 쓰는 거 원래부터 맞았죠. 그런데 선 띄고 우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또 성이 한자라도 두 글자 성이 두 글자인 경우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것 허용합니다. 예, 그래서 선우 띄고 진, 선 띄고 우진 둘 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김양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 붙였어야 되죠. 예, 성 한자. 그 다음에 김씨 같은 경우에는 성 두 글자하고 헷갈릴 일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경우 없습니다. 예, 성 두 글자 중에 김씨가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김자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붙였어야 되는 김양수 앞에 것만 맞고요. 자, 김훈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김훈이 그거죠. 성 한자, 이름 한자일 때는 반드시 붙였어야 된다에 따라서 그렇게 김훈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만해. 이거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죠. 예, 그런데 호가 성 뒤에 붙을 때도 반드시 붙였어야 줘야 된다에 따라서 그렇게 한만해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신 씨. 요거 보면은 요거 씨가 호칭어죠. 호칭어일 경우는 띄었어야 된다에 따라서 최영신 띄고 씨 쓴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영희 누나. 예, 누나 뭐 다 띄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희 누나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김 사장. 예, 사장이란 말도 이것도 이제 뭐 호칭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 사장 이런 거 다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 띄고 사장, 김 교수도 띄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남공민 있죠. 예, 남공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 성이 두 글자라서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붙여 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띄어 쓰는 거 허용한다에 따라서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고요. 앞에 게 원칙, 뒤에 게 허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49항 67페이지죠. 고유명사 띄어쓰기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그러니까 48항은 성명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 뭐 지명이라든지 회사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단어별로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띄어쓰는 게 원칙이긴 한데 또 단어별로 띄어쓴다. 그러니까 그 단어별로 붙여 쓴다는 말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별로 띄어쓰니까 뭐 어떤 단위가 또 같이 조합이 되면 또 붙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이 있는데, 자, 대한중학교 이렇게 대한 띄고 중학교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 거의 못 보셨죠? 이렇게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중학교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띄고 대학교 띄고 사범 띄고 대학 이런 식으로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그 각 단위별로 그렇게 붙여 써가지고 단위별로 또 띄어 쓰는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보시는 것은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한국대학교 붙이고 띄고 그 다음에 사범대학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범대학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표기입니다만 그게 사실은 보면 허용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허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해설 보시면은 부설, 부속, 직속, 산하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사명이나 아니면 그 학교명이나 이럴 때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 고유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 형식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띄었어요. 그래서 학술원 띄고 부설 띄고 국어 띄고 연구소, 학술원 띄고 부설 띄고 국어연구소 이렇게 국어연구소 단위별로 붙였었지만 부설 같은 경우는 앞뒤에 다 띄어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역시 직속이란 말이 붙어도 허용이 대통령 띄고 직속 띄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식으로 직속, 부설, 부속, 직속, 산하 이런 것들은 다 띄어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네 가지 중에 부설, 부속, 직속, 산하 중에 하나는 좀 약간 예외예요. 뭐냐면 그게 부속입니다. 부속. 그래서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속이란 말은 좀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부속 같은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을 또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뭐 부속은 원래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붙여 쓰는 거 부속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다만 보시면 부속학교, 부속초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고등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름으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원칙과 허용이 있는데 한국 띄고 대학교 띄고 사범 띄고 대학 띄고 부속 띄고 고등 띄고 학교 이런 식으로 원래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허용은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붙여 썼는데요. 부속마저도 이렇게 붙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을 띄어도 돼요. 띄어도 맞습니다만 붙여 쓰는 것 이런 거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또 이제 의학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부속병원 같은 경우에도 부속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원칙이 한국 띄고 대학교 띄고 이과 띄고 대학 띄고 부속 띄고 병원 이렇게 쓰지만 허용은 저 단위별로 붙여서서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렇게 다 붙여 쓰고요. 부속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띄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렇지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그 얘기예요.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한국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 단위별로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단위별로 띄어쓴다. 이런 식으로 거기 띄어쓸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만, 하여간 그 말은 이제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49항의 그 항목이. 자, 어쨌든 한국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그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이런 식으로 다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는 거 허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한국 띄고 여자 띄고 대학교 띄고 교양 띄고 교육
띄고 대학 이런 식으로 쓴 요 보기에 되게 좀 거부감이 듭니다만 오히려 다 이렇게 띄어쓰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뒤에 것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여자대학교 부설 동아시아 연구소. 예, 자, 부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써야 되죠. 예, 그래서 단위별로 이렇게 붙였을 수 있습니다만 부설만큼은 띄어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틀리고요. 한국여자대학교 부설 동아시아 연구소 이런 식으로 띄는 것 맞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여자대학교 부속 유치원. 자, 부속 같은 경우에는 뭐 산하나 뭐 저기 직속이나 부설 같은 경우에는 띄어 써줘야 되지만 부속 같은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또 예외적인 사항이었죠. 그래서 한국여자대학교 부속 유치원 요거 붙여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한국여자대학교 띄고 부속 띄고 유치원 이렇게 부속 띄어 쓰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것 허용하는 거니까 하여간 허용에 앞에 거 맞고 원칙에 뒤에 것 둘 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50항 전문용어 띄어쓰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50항 보시면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을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보시면 만성 띄고 골수성 띄고 백혈병 이렇게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 붙여쓰는 거 허용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어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뭐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쓰는 것 허용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 뭐 사전에 이제 올라가 있으면 붙여쓰고 안 그런 경우에는 뭐 띄어쓰고 이런 경우가 많으십니다만 뭐 그 사전이라고 다 사전에 표준국어 대사전 같은 경우에는 50만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안 들어간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문 용어 여기에 따라서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띄어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붙였을 수도 붙여쓰는 게 허용이죠. 그래서 붙였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뭐 띄어쓰건 붙여쓰건 간에 여러분들이 쓰는 책이라든지 논문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다 붙이려면 붙이고 다 띄려면 띄고 이렇게 통일을 해야지 붙여쓰는 거 띄어쓰는 거 둘 다 맞습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책 안에서는 어떤 건 띄어쓰고 어떤 건 붙여쓰고 이러지 마시고 책 안에서는 그 단어 딱 붙여쓰기로 했으면 다 붙여쓰시고요. 띄기로 했으면 다 띄어쓰는 그런 정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거리 띄고 탄도 띄고 유도탄 이런 식으로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요. 중거리 탄도 유도탄 다 붙여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 해설 볼까요? 아래 해설 보시면 다만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용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2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에 따라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도면 그리기 이렇게 보면 이게 간단하니 도면을 수식하나요? 도면 그리기를 수식하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면을 수식해요. 도면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요게 도면 그리기를 붙여버리면 간단하니 도면 그리기 전체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관형사용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 쓰지 않고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간단한 도면만 수식을 하는 거니까. 자, 쓸모있는 주머니 만들기도 쓸모있는이 주머니만 수식을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주머니 만들기를 띄어 써줘야 됩니다. 쓸모있는이 주머니만 수식을 하니까 주머니 만들기를 띄어 써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름다운이 노래만 수식을 하죠.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를 붙여 쓰지 않고 노래 부르기를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자, 이런 경우에도 물고기 기르기를 붙여야 되느냐 띄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기르기가 바닷말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닷말 기르기와 물고기 기르기. 원래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는 바닷말 앤드 물고기 기르기가 아니라 바닷말 기르기 앤드 물고기 기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보셨을 때 그때 기르기가 바닷말과 물고기 둘 다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 띄어서 물고기 기르기를 띄어 써줘야 기르기가 바닷말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띄어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2개 이상의 전문용어가 접속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용어 단위로 붙였을 수 있다. 자, 지금 좀 시간이 약간 넘어간 것 같네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 때 그 2개 이상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